안녕하세요.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라면 아마 만족을 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배상 비율로 조정안을 발표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에 있는데요. 오늘은 분쟁 조정 기준안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기준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배상 비율은 기본 배상 비율 20에서 40%에 판매사 가중을 더한 뒤에 투자자별 가산 차감을 진행하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 범위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사 요인을 보면 불법 정도가 가장 높았던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기본 배상 비율이 40%고요. 오프라인으로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가중 10%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적합성의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20에서 30%의 기본 비율이 인정되고요. 마찬가지로 은행인데 오프라인 가입했던 경우에는 10% 가중되게 됩니다. 우선 판매사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은행에서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어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라든지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이런 것들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상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를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투자자 고려 요소부터 먼저 살펴본 뒤에 이번 배상 비율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요인 쪽 가산 사유를 보면요. 예적금 가입 목적 고객이었던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ELS 최초 투자자의 경우, 그리고 자료 관리나 모니터링 콜이 부실했던 경우, 가입자가 비영리 공익범인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라든지 10%, 15%의 비율을 과연 어떻게 정한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게 해당했을 때를 기준으로 100%로 맞춘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한편 이 차감 사유를 보면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출중해서 ELS 상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ELS 투자 경험에 따라서도 차감이 되도록 하였네요. 저는 ELS 낙인이나 손실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 경험을 통해서 ELS 위험성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횟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번 ELS 투자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ELS의 위험성을 이해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적금이 만기됐다거나 여러 사정들이 우연히 겹쳐서 ELS 상품이 안전하다고 좋다고 하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ELS 상품에 가입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횟수가 많다고 해서 비율이 차감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ELS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넘으면 5%를 차감하고 2억 원을 넘으면 10%를 차감한다는 부분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금액이 높아서 손해가 크면 배상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큰 돈에 대해서 부당 권유를 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데 당연히 더 많이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금액이 크면 배상 비율이 깎이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금감원은 왜 이렇게 은행이 잘못했다고 보면서도 낮은 비율의 배상만을 은행에 권고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즉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위협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법원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을 따져서 손해배상금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리가 얼마나 황당한 경우를 낳느냐면요. 심지어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한테도 원고는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전화통화 내용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돈을 인출하여 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 측에 따라서 어때요? 책임을 60%로 제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불과했다는 그런 사정도 반영되어 있었지만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평의 원칙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임의로 손해배상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공평한 것인지 법원에서 왜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를 도저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ELS 문제로 돌아오면요.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리가 과거 금융피해 사건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전액 배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분쟁 조정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위해서는 은행 쪽의 편의를 봐주는 배상 비율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본사 차원에서 적합성의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관여와 같은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아니거든요. 저는 은행이 실적을 위해서 판매사로서 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를 조장한 것,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안전하다고 판매한 것은 이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었다면 전액 또는 적어도 전액에 준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겠죠. 은행에서 그간의 선례를 통해 이번에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제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법원이 계속해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제한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사건에서는 은행이 잘못을 안 했으면 0%,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면 100%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하게 50% 이런 거면 뭐 은행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고객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법원은 우리나라 금융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애매하게 책임 소재를 분산하지 말고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이 양산된 책임을 은행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책임 제한이 이루어지는 판례들을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책임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얼마든지 은행에 100%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P에 관련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살펴보았고요. 왜 이런 조정 기준안이 나왔을지에 대해서 법원의 손해배상 법리를 빌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행권은 이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홍콩 ELS 사태가 한국 금융회사의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고치고 나아가 법원에서도 책임 소재를 더 이상 고객에게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금융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법원의 손해배상 법리도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